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덮친 강진으로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인을 향한 한국어 도움 요청에 현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인 셀윈 güne르는 자신의 SNS에 한글로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튀르키예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며 튀르키예에서 집이 무너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상태이며 침낭, 담요, 음식과 같은 살기 위한 기본적 필요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güne르는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들을 한국에 소개한다며 이재민 성금을 모금하는 튀르키예의 공공기관인 재난관리청 아파드, 재난수색 및 구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어쿠트, 구호단체, 아나톨리아 민중평화토대, 아바베 사이트 주소를 첨부했습니다. 이어서 güne르는 터키와 한국의 통화가치 차이가 커서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3잔 가격이면 터키에선 5개의 담요를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터키에겐 중요합니다라며 한 번 더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güne르의 호소가 올라온 직후 이 트윗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한국 네티즌들은 발빠르게 기부금과 구호물품을 보냈고 순식간에 서로를 독려하며 기부 인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소액이지만 작은 희망과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빨리빨리 알지? 얘들아 빨리빨리 지갑 열자. 형제의 나라를 구하자. 힘을 모아보자라며 기부 인증샷과 함께 위로와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약 5시간 후 güne르는 역시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리트윗하고 기부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감사의 댓글을 달았는데 1시간도 안 되어 기부가 너무 많아져서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어려워져서 이 글을 대신에 알리고 싶어요.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형제의 나라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 감동을 주었죠. güne르는 튀르키예의 한 방송국에서 디지털 프로듀서로 일하며 출장과 관광을 위해 한국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서 당연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는 아예 트위터에 한국어로 글을 올리며 소통해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의 정을 자주 느꼈고 고국에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한국이 떠올라서 도움을 요청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 정도는 기대하지 못했다. 한국어로 그저 몇 줄 도움 요청글을 올렸을 뿐인데 자신의 일인 것처럼 힘을 합쳐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하며 끝내 감동의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세계 각국 구호물자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네티즌들은 물론 국내 기업, 연예인들까지 한마음으로 튀르키예 구호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규모 7.8 지진 이후 지금까지 455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도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즉시 튀르키예에 1차적으로 500만 달러, 우리 돈 63억 원가량의 인도적 지원과 외교부, 소방청 코이카,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인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 재난지역에 보낸 긴급구호대 중 단일 파견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118명의 대한민국 구호대는 지난 8일 새벽 의약품과 긴급 구호물품을 싣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현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구호대가 속속 입국하고 있지만 현지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상황은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막혀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진 피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한 데다 추가로 여진이 발생해 튀르키예 주요 도로와 교량이 무너졌고 날씨가 추워지고 눈까지 내려 주요 도로가 폐쇄되거나 전기가 끊긴 지역이 많아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피해지로 통하는 튀르키예 남부 이스켄데룬 항구는 지진 때 주변 도로가 파괴되고 컨테이너가 넘어져 폭발까지 발생하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날씨가 계속 영하권으로 추운 데다가 구조가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분석도 나오고 있죠. 또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지에는 발전기나 드릴은커녕 군인들은 장갑과 헬멧 같은 기본 장비도 없이 구조를 위해 무너진 건물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유압 스프레더, 내시경 카메라, 음파 탐지 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갖췄고 특수훈련에 투입됐던 경험이 풍부해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구호대는 현지 시각 아침 7시 공군 수송기로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파견한 수송기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입니다. KC-330은 공중급유기 겸 다목적 수송기로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톤의 화물을 싣고 중간 기착 없이 한 번에 튀르키예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KC-330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해외 재난 지원, 재외국민 구조 활동에 기여해왔으며 특히 지난 2021년 8월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동시킨 미라클 작전으로 의용을 떨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호 작업 역시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구조 활동으로 또 한 번의 미라클 작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착 즉시 강진이 덮친 남부하타이 지역을 시작으로 수색과 구조 활동에 착수했는데요. 투입 후 바로 생존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긴급 구조대는 이날 안타키아의 셀림 아나돌루 고등학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오전 5시부터 구조 대상지인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호 시작 1시간 반 만에 70대 중반의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주변을 수색하던 우리 구호대원은 생존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호대는 바로 구출 통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통로를 통해 70대 남성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생존자는 구조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선 사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한국 구조대의 발빠른 구조 덕택에 1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죠. 영하의 추운 날씨와 긴 비행에도 긴급 구호대는 멈춤없이 구조를 이어가 오전 10시 2세 여아와 부모 등 3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가족은 탈수 증세는 있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구호대는 또한 구조된 이들의 가족을 더 구하기 위해 수색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타키아 지방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긴급 구호대가 오자마자 성과를 거둬 아주 기쁘고 감사하다며 구호 활동을 통해 생존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을 넘긴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사망자 수가 1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진 건물 속에서 70시간 이상을 버틴 생존자들이 잇따라 발견되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여력이 피해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가 끊기고 폭설까지 내려 인력과 장비 도착이 지연되는 바람에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지 상황이 매우 참혹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할 것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조대원들이 교대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 언론은 튀르키예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형제애를 느낀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